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앞에도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탄소 배출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국민 1인당 탄소 발자국이 미국이 16.5톤, 호주가 15.4톤, 중국이 7.5톤인데 반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루안다, 차드 등은 0.1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데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폭염이라든가 가뭄, 사막화, 기근, 홍수, 태풍, 전염병, 메뚜기 재앙 가릴 것 없이 모든 재앙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재앙으로 아프리카의 GDP 손실은 2018년에 8,950억 달러에서 2023년엔 약 1조 4천억 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기후 재난들을 갖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입니다. 가뭄은 굉장히 피해가 크죠.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고 다 돌아가면서 지금 가뭄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십 년 만에 가뭄으로 대기근이 발생하는 것이 아프리카 남부 지역입니다. 여긴 남아공까지 포함한 지역인데 유엔에서는 1,1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남부 거주민들이 기근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경고했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니제르 분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꼴찌입니다. 근데 보코하람 무장단체 활동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실향민들 또 기후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또 반군의 활동 분쟁으로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홍수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인도양 다이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도양 다이폴은 인도양의 서쪽과 동쪽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서쪽과 동쪽의 해수 온도가 4도가 차이 났는데 인도양 서부인 동부 아프리카 중동 남부 지역은 저기압이 위치했죠. 그리고 그 동쪽 지역인 동부 지역은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아주 상반된 기상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아시겠죠? 우리가 기후학적으로 이 아프리카 동부 지역인 소말리아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지역 쪽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 인도양 다이폴로 인해서 저기압이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대홍수가 났죠. 그리고 반대쪽 인도양의 그 동쪽으로는 오히려 해수 온도가 낮음으로써 고압대가 형성되면서 작년에 가뭄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아주 특징적인 현상들인데 이로 인해서 동부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90만 명, 에티오피아에 57만 명, 수단에 34만 6천 명, 소말리아 54만 7천 명. 이 명수를요 우리나라 비가 와갖고 이재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이 정도 인원이라는 건 집도 다 잃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몰된 가축, 농경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니까 어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인프라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100mm가 비 와도 피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홍수로 인해서 식량을 운반해야 할 도로도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고 심각한 기아가 발생을 했죠. 이 밑에 있는 지도가 바로 이 인도양 다이폴을 갖다 그린 그림입니다. 인도양의 서쪽으로는 해수 온도가 굉장히 고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저압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동쪽으로는 해수가 상당히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압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영향이 동남아하고 호주 쪽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도양 다이폴 같은 것들이 그냥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아시겠지만은 엘니뇨, 라니냐, 블럽, 다음에 이런 다이폴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 발생할 때마다 강도가 강해집니다. 다음 메뚜기 떼 창궐입니다. 70년 만에 대재앙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양 다이폴로 인해서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남부 쪽이죠. 오만과 예멘 쪽으로 홍수가 나다 보니까 사막 메뚜기 떼들이 창궐을 합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평소에는 이 번식을 안 하다가 비가 오면은 풀이 자라기 때문에 급격하게 번식을 합니다. 이 번식한 메뚜기 떼가 뭐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그림이 메뚜기 떼 그림인데 한번 날라오면은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앉는 곳은 식량이 남아나질 않죠. 그러니까 메뚜기 한번 지나간 지역은 엄청난 식량난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메뚜기 떼들이 저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작년에는 중동을 해갖고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파키스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도, 중국까지 갔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해 간 나라들은 뭐 전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중동 남부 이런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중국도 작년에 메뚜기 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약 2,500억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에 메뚜기 떼를 다 앉으면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주 극도의 식량난과 기한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 세계 그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메뚜기 떼 현재 상태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작년에 창궐을 해갖고 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키스탄, 인도 거쳐서 중국까지 강타한 다음에 오래 살지는 않아요. 이 메뚜기 떼니까 3세대까지 해갖고 다시 아프리카 수단 쪽으로 들어갔던 게 한 4천억 마리가 작년 겨울에 들어가서 월동을 하고 다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다만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방제를 하고 있는데 방제라는 것이 상당히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어쨌든 뭐 세계 식량기구에서는 그래도 작년만큼의 피해는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현재도 메뚜기 떼들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론입니다. 저희들이 기상을 하면서 이 사이클론은 인도양에서 발생한 태풍 이름을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고 미국이라든가 이쪽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다음에 호주에서는 윌리얼리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클론이 남반구는 잘 발생을 안 합니다. 태풍은. 근데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남반구인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에도 태풍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아프리카도 이 남쪽으로 이 사이클론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들어가는 경우가 드문데 2018년에 사이클론 아이다이가 강타를 했고 2021년은 엘로이즈가 강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2일입니다. 올해 사이클론 엘로이즈가 모잠비크를 강타를 하면서 이때 풍속 140km였습니다. 중심이. 그다음에 순간 최대 풍속 같은 건 한 170, 80까지 갔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작년에 들어와서 강타를 했던 태풍이 몇 개 있었는데 그 태풍보다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1등급 정도의 강도라고 그러는데 베이라이렌 지역은 단시간에 250mm 폭우가 내렸고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에서는 이재 미만 30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산 피해가 약 2조 4,20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사실 저 북쪽에 있는 북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밑에 있는 사헬 지역, 그다음에 사바나 지역, 우림 지역, 그다음에 저 남부 지역, 전부 다 모든 지역이 지금 전부 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가 지금 아시아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기상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태풍이 마다가스카르를 거쳐서 이쪽에 있는 모잠비크를 갖다가 강타했던 그러한 그 진로를 갖다가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경로로 태풍 이동해 가는 경로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화석연료 의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단 환경에 막대한 부담이 있고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아프리카는 다음에 어떤 이런 기후변화의 리스크가 다 외채를 상당히 많이 빌리고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전 세계에서 결국 이자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프리카는 약 620억 달러의 추가 이자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자 비용이
1360억 달러에서 168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영국 임페리얼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인데요. 옆에 본 그림 보신 것처럼 기후 취약성입니다. 기후변화에 이제 아프리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극이라는 게 왜 비극이냐면은 책임은 없는데 가장 많은 기후변화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프라, 사회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만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 기후에 취약합니다. 이런 취약성 탓에 아프리카가 지불할 연간 이자 비용 추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바로 영국 임페리얼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의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프리카에서 이것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런 이자 비용들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021년에 아프리카에는 인류 멸망의 수준의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 식량기 WFP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코로나19만큼 최악의 식량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 당장 3달에서 6개월 안에 22여 개국은 식량 부족 위험도가 급증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지원이 없다면 2021년에는 성경에 묘사된 인류 종말의 기근 상황이 아프리카에 닥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멘, 남수단, 나이지리아, 북동부 등은 오랜 분쟁으로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고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등도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겠지만 아프리카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하면서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더구나 이 복구할 만한 자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프리카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로 사막화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이 약 100년 동안에 10% 이상 넓어졌고요. 알제리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겨우 국토의 1%밖에 지금 남지 않았고요. 국토의 50%가 산림이었던 에티오피아는 이제 2.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하라 사막이 계속 남진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북아프리카 밑에가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이 사헬지대입니다. 사헬지대 남쪽이 사바나의 남쪽이 이제 우림 지역이 되는데 지금 거의 사헬지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사헬지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분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선전 나온 아프리카를 도와주자는 건 전부 다 사헬 지역 가난한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을 물도 없는 지역들이죠. 거의 사막화 영향으로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이 확장되면서 결국 사헬 지역이 사라지면서 사헬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밑에 사헬 지역 밑에 있는 사바나 지역이 혼란에 빠집니다. 사헬 지역 주민 2천만 명이 식량 문제에 직면해 있고 6천만 명이 난민에 준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세계 식량기구가 경고를 하고 나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응이죠. 지금부터는 대응입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유엔이 이 사하라 사막의 남진을 막는 거대한 그레이트 월, 거대한 녹색 장벽이죠. 거대한 녹색 장벽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2007년에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프리카 11개 나라, 세네갈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동쪽에 있는 지부티까지 11개 나라를 가로지르는 초대형 숲을 만들자는 겁니다. 숲을 만들어서 사막이 남진해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사막으로 이미 황폐해지고 있는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을 그리고 나서 복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에티오피아, 말리, 세네갈 등 20여 개국이 참여했고요. 세네갈부터 지부티까지 폭 15km입니다. 폭 15km. 지금 이 사헬 지역 폭이 평균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15km에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폭을. 길이는 7,700km입니다. 말리 장성보다 약 1000km 이상이 더 깁니다. 중국에. 토지 붕괴와 사막화 가뭄에 맞서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파트너 기관서부터 40억 달러의 기금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또다시 2010년 40억 달러 지원을 또다시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없어갖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1월에 원 플래닛 서밋 프랑스에서 주최를 했죠. 여기서 40억 달러를 추가로
작물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 5천만 헥타르의 사막화 지역이 복구가 되고 2천만 명에게 식량 제공이 가능하고 3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합니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약 3,600만 에이커의 황폐한 땅이 복구되었고요. 예. 세네갈은 1,140만 구의 나무를 심고 6,200 에이커의 황폐한 땅을 복원을 했고요. 나이지리아는 1,200만 에이커의 황폐한 땅이 복구되었고 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수단 같은 경우는 5,000 에이커의 땅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가장 적극적인 세네갈은 이미 목표의 30%의 숲을 아주 성공적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또 니제르 같은 경우에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니제르 농민들은 식물과 나무의 뿌리를 되살리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반달구덩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자연재생을 도와서 가뭄에 파괴된 나무가 수년에 걸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방법으로 니제르는 500만 헥타르의 땅과 약 2억 그루의 나무를 복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기후변화 노력은 어쨌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탄소 기술, 저탄소 및 탄력적인 인프라, 저탄소 인프라로의 전환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로코 같은 경우 2030년까지 52% 재생에너지 믹스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세법을 갖다 개정을 했고 2035년까지 탄소 제로 배출량 33%를 줄이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목표를 갖다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기후변화를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저탄소, 그다음에 탄소 제로 이쪽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또 태양이나 풍력, 지열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생에너지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돈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3번이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 더 깨끗한 미래를 건설하고 그런 의욕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된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현재 인천에 있는 녹색기후기금 GCF에 2019년까지 97억 달러가 모금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방안을 갖다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번에 그 원 플레이스 서밋에서 사실 그 그린 그레이트 워 작업이 중단됐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주도해서 140억 달러를 갖다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